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니티 오시타라고 합니다. 잘 Yes, 부탁드리겠습니다. Unity. This is Yoshi Chita from このセッ Unity. ションは 이 ユニティのグラフィッ 세션은 クスについ 유니티의 て具体 그래픽에 的な In this 説 대해서 明 session, を I 구체적인 would like to 설정을 talk 말씀드리는 about 부분입니다. settings in 발표입니다. graphic. ではまずはじめに本セッションのために 그러면 먼저 이번 세션을 위해서 만든 샘플을 동영상으로 現 보시겠습니다. 在世界中の 현재 전 主要な都市では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는 도시 정보의 3D 데이터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지형, 건물 등 실제 도시의 현상을 재현한 것, 그리고 그 크기나 면적도 실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징, 설비 등 통상적으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것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샘플에서는 일본의 도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국의 유사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비슷한 것을 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이 도시 데이터를 사용한 사실적인 영상 제작에 대해서 실제적인 설정, 작업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도 있겠지만 유니티 상에서 하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렌더 파이프라인, 일본의 3D 도시 데이터인 플레토의 소개, 그리고 환경 설정, 카메라 설정, 이러한 순서로 나가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으로 렌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니티에서 그래픽을 그리는 그 방식 그 자체입니다. 보통 하나의 엔진에 렌더 파이프라인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현재 유니티에는 이 렌더 파이프라인이 세 가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원래 있었던 빌트인 렌더 파이프라인, 그리고 범용성과 확장성이 있는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 그리고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할 수 있는 HDRP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는 이 부분이죠. HDRP를 사용하겠습니다. HDRP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렌더 파이프라인입니다. 사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스펙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도시 데이터와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현실 기반 자료에는 그 재료에는 잘 맞습니다. 이 HDRP를 사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유니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선택하는 템플릿, 여기서 HDRP라는 표시가 있는 부분을 열면 처음부터 HDRP가 설정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밑에 쪽을 보시면 이번에는 코어라는 템플릿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화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른쪽 위에 HDRP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용하는 일본의 3D 도시 데이터 플레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레토는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추진하고 있는 3D 도시 모델의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입니다. 데이터는 텍스처를 사용하지 않고 형상이 심플한 것, 그리고 구체적인 현상을 가지고 텍스처가 붙은 것, 이렇게 여러 상세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뿐만 아니라 건물의 재질이라든지 그 장소가 어떤 지역인가라는 여러 가지 속성 정보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얻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토는 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제공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게임, 영상 등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재난 방지를 위한 시뮬레이션, 생활 환경이나 사회 문제의 가시화, 이러한 부분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레토 데이터는 에셋스토어에서 배포되고 있는 플레토 SDK for 유니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쉽게 유니티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에셋도 국토교통성이 퍼블리셔인데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토 SDK 패키지를 설치하면 이처럼 유니티 씬뷰의 지도에서 불러오는 지역과 데이터 종류, 그리고 세밀도,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직접적으로 씬의 도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관에 필요한 건물,
다리, 지형 등을 LOD2 상세 형상에 대해서 상세한 형상을 가지고 텍스처가 있는 형태로 불러왔습니다. 플래토 SDK는 HDRP 프로젝트에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텔리얼도 처음부터 올바르게 표시가 됩니다. 불러들인 데이터는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FBX로 프로젝트에 내보내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익스포트를 해서 일부 모텔리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 데이터도 불러왔는데요. 이것은 현재 텍스처가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준비한 항공 사진을 컬러 텍스처로 사용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각도에 따라서는 진짜같이 사실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봤습니다. 유니티의 플래토를 불러왔습니다. 씬의 오브젝트를 불러오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HDRP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그 전 단계로 처음부터 있는 라이트와 카메라 설정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먼저 씬에 있는 선, 태양이 되는 라이트 설정입니다. 여기서 섀도우, 그림자, 레졸루션, 해상도를 울트라로 바꾸겠습니다. 또 하나는 메인 카메라인데요. 여기에 클리핑 플레인이라는 부분에 퍼가 있는데 2만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실제 도시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멀리까지 그리기 위한 설정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C는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HDRP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거기에 도시 모델 데이터를 불러오기만 했습니다. 멀리까지 렌더링 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거리와 그리고 라이트, 그림자, 해상도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설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방금 전에 플래토, 도시 모델을 불러온 씬의 하늘이라든지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이 환경 설정 그리고 그 다음으로 카메라를 설정할 것인데요. 여기서 유니티 HDRP의 볼륨 프레임워크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유니티의 여러 설정을 3D 공간으로 연결시키는 기능인데요. 이번에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처음부터 있는 스카이 앤 퍼그 볼륨이라는 씬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볼륨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4가지 있는 것이 각각 다른 효과입니다. 이 항목을 추가하거나 설정을 조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슬라이드 자료와 함께 실제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씬 뷰고요. 이것이 이쪽이 게임 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C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의 도시 데이터를 불러오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 표시를 끄면 이렇게 신규 씬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는 스카이 앤 포그 볼륨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을 편집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이 설정의 클론을 만들겠습니다. 볼륨 설정은 프로파일이라는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고 다른 프로파일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클론 버튼을 클릭을 하면 현재 프로파일의 복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원 상태로 복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복제된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리는 것은 Physically Based Sky, 물리적 기반 하늘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늘의 빛 색깔을 바꿉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밖에 없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대기의 미산란이나 레일리 산란 같은 것을 계산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Physically Based Sky에는 처음부터 볼륨 설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태양이 되는 메인 라이트 각도를 바꾸면
이렇게 空の色が 하늘이 変わります。 바뀝니다. 설정의 대부분의 항목은 처음으로는 조정을 할 수가 없는데요. 피지컬리 베이스드 스카이는 초기 설정을 딱히 만질 게 없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포그입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볼륨 설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그는 대기나 안개로 인한 원거리에 있는 그 안개, 흐릿함을 표현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포그는 깊이와 높이 방향의 그라데이션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볼륨메트릭 포그라는 설정을 사용하면 포그 안을 통과하는 빛도 재현이 되어서 보다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그를 설정해 가겠습니다. 이 건물 아래쪽에 있는 게 현재 포그인데요. 약간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것은 도시 데이터와 사용한 씬의 크기, 이 씬 자체의 크기죠. 그리고 현재 설정이 정합성이 잘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그 거리를 먼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HDRP에서 거리 단위는 미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볼륨 오버라이드에서 포그 설정을 엽니다. 그리고 깊이 방향을 먼저 조정하고요. 이것은 안개의 거리인 Fog Attenuation Distance, 이것을 2000으로 하고요. 그리고 포그의 최장거리 맥스 포그 디스턴스를 2만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것으로 깊이 방향의 설정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높이 방향의 그라데이션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 하이트를 마이너스 80 그리고 최대 높이를 300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씬의 크기에 포그가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볼륨메트릭 포그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설정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포그 설정입니다. 네모칸 부분이 이번에 변경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해보실 때에는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레이어라는 기능으로 하늘에 구름을 추가하겠습니다. 텍스처 기반의 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다룰 수 있는데요. 구름 자체는 텍스처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태양으로 인한 음향 변화라든지 바람으로 흘러나간다든지 지상으로 그림자를 들이운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재현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레이어는 처음에 설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Add Override에서 추가를 시켜줍니다. Add Override에서 Sky, 클라우드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요. 추가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볼륨 오버라이드의 다른 설정에 들어가면 위쪽에 비주얼 엔바이러먼트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백그라운드 클라우드라는 항목을 클라우드 레이어로 바꾸면 이렇게 구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씬뷰이 더 보기가 쉬우니까 바꿔주고요. 클라우드 레이어에는 처음부터 텍스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어 A의 오퍼시티, RGBA의 슬라이더를 움직임으로써 4가지 구름의 농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그냥 보기가 좋은 거를 고르시면 자유롭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위로부터 순서대로 0.2, 0.05, 0.4 그리고 0으로 맞춰줬습니다. 클라우드 레이어 설정은 이상으로
다 끝났습니다. ビジュアルエンバイロメント 비주얼 엔바이러멘트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はい次はシャドウ 다음으로는 그림자를 설정해 줍니다. 最後の設定と 환경 설정은 이것으로 마지막이 되는데요. 그림자에는 얼마나 멀리까지 그림자를 들이울 것인지, 그리고 카메라에서 거리에 따라서 해상도를 바꾸기 위한 설정이 있습니다. 그림자도 첫 설정에는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해줍니다. こちらは 이것은 アドオーバーライド 애드 오버라이드의 쉐도잉 그리고 シャドウズを 섀도우를 선택해 줍니다. シャドウの設定は 섀도우 설정은 효과를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まずマックスディスタンス 먼저 맥스 디스턴스, 그림자를 그리는 최장거리를 2만으로 설정합니다. 次にワーキングユニットが 다음으로 워킹 유닛이 퍼센트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스플릿 1, 2, 3에 체크를 해주고 3, 2, 1의 순서대로 각각 값을 50 50, 30 30, そして最後を 그리고 마지막으로 15に設定変えます 15로 설정합니다. 이것은 그림자 해상도가 변하는 거리 설정입니다. 최장거리 대비 비율로 설정을 합니다. 변수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환경 설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첫 상태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것이 초기 상태고요. 환경 설정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설정 후에 씬이 이것입니다. 네, 몇 가지 만지지도 않았는데 첫 씬과 비교를 했을 때 씬의 플래토를 그냥 불러온 것만 하고 그 상태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카메라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특히 필수적인 부분은 기본 요소로, 부수적인 부분은 추가 요소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먼저 익스포저, 노출 설정입니다.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정합니다. HDRP의 현실적인 렌더링에서는요, 이 부분의 노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HDRP는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태양 등의 밝기는 정해진 값으로 고정을 하고 영상의 밝기는 카메라 노출로 컨트롤하게 됩니다. 노출의 설정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직접 EV를 바꾸거나 실제 카메라처럼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되는 자동 노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노출은 노출 보정도 사용할 수 있어 자동이면서도 의도적인 익스포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럼 익스포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익스포저는 거의 필수적인 항목이라서 처음부터 세팅되어 있습니다. 모드에는 오토매틱 히스토그램이 있는데요. 자동 노출의 한 종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두어도 밝은 곳에서도 어두운 곳에서도 적당히 보기 좋게 자동으로 조정해 줍니다. 자동 노출은 편리하지만 지금 상태는 약간 영상이 어둡게 느껴지기에 보출 노정을 통해서 밝게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컴펜세이션의 값을 1.3까지 올리면요. 화면 전체가 밝아집니다. 이 수치도 현실과 비슷해서 카메라를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작업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익스포저는 노출 보정만 변경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DOF, 뎁스 오브 필드, 피사계 심도의 설정입니다. 이는 사진의 보케인 블러를 표현하거나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강조하거나 공간을 느끼게 하는 등 사진의 기본적인 예술적 표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HDRP의 DOF는 수동 또는 실제 카메라와 동일한 설정으로 블러 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DOF를 볼륨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는 add override의 포스트 프로세싱에서요. depth of field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커스 모드를 매뉴얼 렌즈로 해서 수동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퀄리티를 하이로 바꿔서 고품질 설정으로 해놓겠습니다. 다음은 블러의 강도를 설정하겠는데요. 니어 렌즈와 파 렌즈라는 거리로 조정하겠습니다. 가까운 쪽의 블러와 먼 곳의 블러라는 의미로 각각 스타트와 엔드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어의 엔드와 파의 스타트 사이가 핀트가 맞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의 거리부터 들어가서 엔드를 3만으로 하고요. 스타트를 500으로 하겠습니다. 앞쪽의 니어를 300에서부터 0m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설정은 먼 곳도 약간 초점이 맞질 않는데요. 왜냐면요, 가까운 앞쪽의 블러를 강조한 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쪽에서 크게 비춰지고 있는 건물이나 지면의 퀄리티를 흐릿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뎁스 오브 필드의 설정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뎁스 오브 필드 설정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설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라는 효과를 추가하겠습니다. 사진의 색감을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화면 안에서 하얗게 보이고 싶은 장소가 다른 느낌이 드는 경우 색 온도와 컬러 캐스트 보정을 사용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볼륨 오버라이드라서요.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색 온도를 바꾸면 따뜻한 색조와 차가운 색조로 색감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다지 크게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정은 취향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이번에는 영상이 약간 따뜻한 색조에 가까워서 색 온도를 살짝 낮추는 방향으로 해가지고요. 마이너스 6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조정은 비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미비한 차이이긴 한데요. 이렇게 작은 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최종적인 퀄리티로 연결되긴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설정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추가 요소인데요. 필수가 아닌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원래의 사진에서는 꺼리는 요소나 현실의 카메라에서의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의도적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네거티브한 요소도 일부러 추가를 하게 되면은요, 영상의 리얼리티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렌즈 디스토션입니다. 카메라 렌즈의 특성으로 인해 영상의 가장자리가 약간 휘는 현상입니다. 볼륨에 렌즈 디스토션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요.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렌즈 디스토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텐시티를 체크해서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영상이 휘어집니다. 이번에는 0.1로에서 살짝만 둥글게 되는 가운데가 불룩한 술통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화이트 밸런스와 마찬가지로 비교하지 않으면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가 딱 좋은 느낌입니다. 렌즈 디스토션은 인텐시티만 0.1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비네트입니다. 영상의 가장자리가 가운데와 비교해서 약간 어두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볼륨에 비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비네트입니다. 이것도 인텐시티를 체크해서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효과가 바뀌게 되죠. 여기도 값을 작은 수치로 해서 0.25로 하겠습니다. 효과의 온, 오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히 앞쪽 부분은 보시게 되면요, DOF와 렌즈 디스토션과 더불어 아날로그적이고 로파이한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자리 빛의 양을 떨어뜨리는 비네시티는 인텐시티를 0.25로 했습니다. 다음은 설정 항목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필름 그레인, 즉 필름에 들어가는 입자의 노이즈입니다. 이 효과는 작업 화면이 알기 쉬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필름 그레인도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먼저 타입을 선택하고 인텐시티를 컨트롤하는 방식입니다. 인텐시티를 높이면 노이즈가 나타나는데요. 이 상태에서 타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띠는 작은 노이즈인데요. 이것을 미디엄, 그리고 라지로 바꾸면요, 노이즈의 크기가 지금 바뀌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설정은 타입을 틴2, 인텐시티를 0.6으로 했습니다. 필름 그레인의 효과가 언제나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도시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텍스처에 약간의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해 필름 그레인을 사용했습니다. 화면 전체에 노이즈를 넣게 되면요, 텍스처의 노이즈가 튀지 않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느낌이 납니다. 마지막이었던 필름 그레인의 설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카메라 설정의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카메라 설정을 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카메라 설정이 끝난 애프터입니다. 다양한 효과가 더해져서 자연스럽게 완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로 태양의 방향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는 유니티가 리얼타임이라서 이렇게요, 보시게 되면요, 라이트 변화를 통해 바로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환경과 카메라 설정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빛이 비추더라도 위화감 없이 품질이 유지됩니다. 이번에 최종 마무리는 약간 역광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도시 모델의 장점을 살리면서 거친 느낌을 감춰줄 수 있는 라이팅입니다. X를 26도, Y를 35도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빛이 뻗어나오는 모습이나 대기 사이를 빛이 통과하는 느낌도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이로써 이번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무사히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완성된 이미지의 상태가 된 것 같네요. 그럼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머리를 위해 처음부터 완성까지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HDRP의 프로젝트를 생성했습니다. 그 위에 도시 데이터, 이번에는 일본의 플라토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볼륨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는데요. 피지컬리 베이스드 스카이, 이것은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포그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クラウドレイヤーで 클라우드 레이어에서 구름을 추가했습니다. 구름을 추가하게 되면 바로 건물의 밝기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섀도우를 했고요. 그리고 익스포저, 노출 설정입니다. 여기서는 라이트를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노출을 올려서 화면을 밝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음은 DOF죠. 살짝만 사용했는데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의 건물과 지면의 경계가 잘 조화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요, 화이트 밸런스를 했죠. 이는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화면 안에 차가운 색조와 따뜻한 색조가 균형적으로 배치되게 조정을 하면은요, 화면이 화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렌즈 디스토션입니다. 살짝만 사용했는데도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비네트도 했고요. 끝으로 필름 그레인으로 전체적인 질감을 정돈시켰습니다. 그리고 라이팅을 조정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특히 느낌이 크게 바뀐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는 익스포저와 마지막에 했었던 라이팅, 이 두 것입니다. 따라서 최단 루트로 익스포저 이후의 작업을 전부 건너뛰고 라이팅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살짝 부족한 느낌도 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 수고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로 시도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작을 할 때는요, 먼저 이 정도로 주요 항목의 설정을 하고 난 후에 상황을 보면서 상세한 효과를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의 HDRP를 사용하여 실제 데이터를 렌더링하는 장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보여드렸다시피 HDRP가 퀄리티가 좋으면서도 매우 적은 과정으로 리얼한 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HDRP가 물리 기반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서 각각의 기능이 서로 간에 리얼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렌더링하는 3D 공간 안에 다양한 것을 현실 세계와 동일한 단위, 동일한 수치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의 밝기, 거리와 면적, 속도 등 많은 요소에 현실 세계의 단위인 미터나 룩스 등이 사용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파라미터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는데요.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의 수치를 참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재현하기 위한 기능이 많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대기의 안개 등을 설정해 보았는데요. 그 밖에도 바다와 강을 만드는 기능, 자동차 컬러 같은 복잡한 질감을 재현하는 기능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실 세계의 수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이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의 HDRP에는 현실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3D 도시 데이터처럼 현실에서 캡처한 데이터를 다룰 때에 특히나 잘 어울립니다. 오늘의 작업은 아주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서 배포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저의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